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1월 13일 금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어떻게 금일 증시가 움직였나 체크를 해 봐야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일 상승 종목 522개, 하락 종목 32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약 800여 개, 하락 종목 600여 개로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보시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그리고 개인의 매도세가 나왔으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매수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수세에 힘입어 비차익 순매수가 매수세가 이어졌으며 그에 따른 증시의 상승폭을 키워간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이렇게 수급을 살펴봤고,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분봉으로 살펴보도록 하면은, 장 초반에는 갭상승으로 시작한 국내 증시 갭상승을 이어가나 싶더니 바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 내용 중 하나, 최근 국내 증시는 갭상승으로 시작하면은 좀 밀리고 갭하락으로 시작하면 좀 끌어당겨주는 모습이 자주 포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갭상승으로 시작한 국내 증시가 바로 밀리는 모습이었고, 밀리자마자 코스피는 좀 강세가 나와줬는데 코스닥은 좀 요동치는 듯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이라는 좀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졌고,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라는 다소 부정적인 수급이 이어지다 보니 이러한 흐름이 증시에서의 결과값으로 나오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나오고 있고, 그래도 결국에는 코스피도 천천히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약세 폭도 코스닥이 더 크겠죠. 코스닥이 더 수급이 부정적이다 보니 훨씬 더 안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래도 저점을 잡은 뒤에는 서서히 끌어올려 주려는 모습이 포착된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금일 이슈 중에 하나 보시면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국내 증시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쵸? 25bp 베이비 스텝으로 단행해가지고, 이제 국내 증시도 이거 7번 연속 이제 금리를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금리를 전 개인적으로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재 스탠스를 좀 보면은 25bp 인상으로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예측들이 좀 많거든요. 자, 보시면은 한국은행이 이제 25bp 금리를 올리면서 마지막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는 미국하고 국내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점이 그렇게까지 크게 부각되면서 많이 부정적인가라고 하면은 또 아니에요. 그게 정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되고 시장에 안 좋게 반영이 될 거면은, 시장 지금 국내 증시는 지속적으로 약세가 나와줘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진 않다. 우리가 장단기가 아니죠. 우리가 미국 금리와 국내 증시의 지금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물론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것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과대 낙폭인 점도 아예 원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적으로 원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무튼 덕분에 지금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 대비 과대 낙폭이고 상승세도 빠르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정말 금리 역전 현상이 문제가 됐으면 이러한 흐름 자체가 나와주면 안 되죠. 하지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달러와의 강세는 자국 통화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달러화 자체가 너무 무한한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것에 지금 포커스를 둬야 하기 때문에 크게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원달러 환율, 25bp 금리 인상 관련 이슈, 그거밖에 다른 이슈들로 하나둘씩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 더.
이건 좀 이따 제가 이슈 얘기해 드릴 때 한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I가 일단은 뉴욕 증시에서 좀 우리 예상치에 부합하게 발표가 되었죠. 아무래도 장 초반 강세가 나와준 것도 CPI가 예상치에 부합한 흐름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강세가 나와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다소 하나 아쉬운 점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CPI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CPI가 안 좋게 나온다? 이거는 상상도 안 했어요. 사실상 거의 삑 생각도 고려도 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싸움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온다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 이렇게 총 두 가지,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온다, 혹은 CPI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있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CPI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마 정말 좋게 나오나 그런 인식이 있다가도 결국은 어쨌거나 시장치에 딱 부합하게 나왔잖아요. 그러한 점도 약간 실망 매물이 좀 나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다소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 정도로 한번 여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의 일봉을 다시 보시더라도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121선 위로 확실하게 안착을 시켜줬고 종가 마감까지 성공해준 모습이에요. 이 기세 이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몇 포인트다? 2500포인트를 확실히 한 번은 찍어줘야 됩니다. 2500포인트를 확실히 한 번은 찍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박스권을 그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 기세로 2500포인트를 찍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단기 조정을 대비해야겠죠. 주가는 지속적으로 평생 상승만 할 수 없고 평생 하락만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좀 주가는 크게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코스닥이 최근 수급이 안 좋고 상단 121선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세가 나와주면은 코스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코스피가 강세가 나와주는 것이 코스닥이 강세가 나와주는 것보다 긍정적이라고 판단돼요.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일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 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히토류 등 경제안보 품목 관리를 강화하겠다. 히토류 관련주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죠? 유니온이죠. 유니온 머트리얼즈, 동국 RNS, 이 세 개의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로 뽑히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근데 이 히토류 관련주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 뭐가 있다고 했죠? 히토류 관련주는 단순 히토류에 대한 품귀 현상으로 인한 강세가 나와주는 것이 아닌 미중 갈등 테마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미중 갈등 테마군이냐?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옛날같이 미사일 쏘고 서로 핵 날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정말 푸틴이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처럼 못 싸우는 게 원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곤 이제는 경제 제재밖에 없어요.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매장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제 히토류를 가지고 너네한테 히토류 안 판다, 이런 식으로 수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히토류에 대한 품귀 현상이 올라갈 것이고 히토류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와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는 단순 품귀 현상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 테마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카자흐 원전 수주전 무산 위기, 카자흐 총리 로사톰과 공동 진행 중,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 원전이 카자흐에서 원전 수주가 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서 정말 팩트로 되고 현실화 된다면은 원전 관련주는 좀 실망 매물이 나와줄 것 같아요. 제가 원전 관련주 계속 강조해 드리죠. 어떤 내용 하죠?
이제는 단순 수주가 아닌 눈에 보이는 정말 수주를 따와야 된다. 얼마치 수주 계약할 것 같은 기대감, 원전 수출할 것 같은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탈원전 백지화에 대한 기대감. 지금 기대감밖에 없는 게 원전이에요. 그쵸? 이제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한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러한 내용으로 정말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 저번에 제가 한번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드렸던 이유도 이런 이유였죠. 상단의 매물대, 상단의 저항대가 바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돈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돈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쵸? 무일푼으로 자원봉사하는 기업 없잖아요. 원전 관련주도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 게임이 손들어졌다. P2E 게임 소송 기각을 당했다고 합니다. 스카이피플 패소. 자, P2E 관련 이슈가 저는 좀 이것도 기대를 좀 많이 했거든요. NFT, P2E 관련. 정확히는 P2E죠. P2E가 뭐의 약자죠? Play to earn. 그쵸? 무슨 뜻인가요? 게임을 하면서 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 더 벌 수 있는 걸 P2E라고 합니다. P2E 사업에 대해서 한참 뜨거운 감자였죠. 재작년 겨울쯤에 게임 관련주가 한참 강세가 나와졌을 때 어떻게 강세가 나와졌나요? 첫 번째, 너도 나도 NFT 하겠다. NFT. 그쵸? 그때 NC소프트 필요 없고 다 모든 종목이 다 NFT 한다 했었어요. NFT 사업 뛰어들겠다 이러다가 뭐로 바뀌었죠? P2E도 하겠다. NFT를 통해서 우리가 P2E 사업까지 갈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게임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P2E 관련 이슈 가지고 어땠나요? 우리나라는 사행성이다. 사행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P2E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이 다소 상승세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사행성인데 이거 넘겨줄까? 통과가 될까? 이런 식으로 다소 좀 강세가 나와주긴 했어도 다소 좀 불안한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P2E는 게임이 출시될 때마다 항상 이제 빠꾸절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P2E 게임이 결론 확실히 졌네요. 기각을 당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P2E를 찬성하는 편입니다. P2E를 왜 찬성하냐면은 NFT라든지 메타버스, 블록체인 같은 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미래에는 이런 기술력들이 각광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각광받는 사회, 이런 첨단 사회라고 하죠. 좀 더 지금보다 첨단 사회에는 남들 다 합법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때 와서부터 부랴부랴 합법화해서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냐.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P2E 같은 제재를 좀 풀어가지고 우리도 좀 먼저 치고 가는 기회가 내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저는 P2E 좀 찬성하는 편이긴 했어요. 승리의 여신 니케 일본에서 매출 1위를 탈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철도개혁의 신호탄 코레일 관제 유지보수 떼낸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철도 관련주 체크를 해보시되, 자, 금일 대아티아이가 가장 강세가 나와줬거든요. 철도 관련주 체크를 하되 주의할 점이 있죠. 철도 관련주는 단순 철도 관련 이슈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철도 관련주는 또 뭐랑 연관되어 있죠? 제가 뭐로 묶어놨나요? 철도 관련주는 대북주랑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철도 관련 이슈로만 강세가 나와주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철도 관련주 이꼴 대북주다. 대북주도 정말 큰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대북주가 좀 위아래로 크게 요동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면은 이 대북주라는 특수성, 철도 관련주는 대북주와 거의 유사한 흐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방금 같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크게 요동 안 쳤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중국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 방역용 마스크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좀 완화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믿기는 어렵긴 합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던 나라인데 위드 코로나로 한 방에 지금 완화세가 나와준다? 글쎄요.
아직은 좀 급한 감이 있어요. 일단은 중국의 이런 위드 코로나 정책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증시에는 긍정적인, 전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위드 코로나, 제로 코로나로 정책하면서 그 폐쇄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는 위드 코로나로 정말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K카 최대 지주 지분 매각 검토를 고려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현대차한테 팔린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다양하게 좀 이슈가 된 종목이었는데 K카 금일 좀 위아래로 크게 요동친 모습이었죠. 분봉으로만 보더라도 보시다시피 좀 크게 요동친 모습이고, 그래서 K카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제가 저희 무료 추천방에다가 여러분들께 K카 추천드린 적 있죠. 분명히 제가 필요 없고, 네. K카 추천드려가지고 수익 실현하고 나온 적 있습니다. 5%가 넘고 금일까지 포함하면 10%가 넘는 한 강세가 나와줬었는데 오늘 무조건 다 매도하라고 했어요. K카는 분명 제가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 그때 매도 못하신 분들도 전원 매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지금 주가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원 매도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을게요. 그리고 ARE 활용 기업 2030년까지 30%로 늘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AI 관련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원래 증시라는 게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면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와주고 좋은 얘기 나오면 좋은 얘기만 계속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쭉쭉쭉쭉 좋은 얘기다 강세, 좋은 얘기다 강세, 좋은 얘기다 나도 사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이런 언론을 보고 따라서 매수하는 게 리스크가 크다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은 이렇게 또 좋은 얘기와 함께 쭉쭉 강세 나와주다가 나중에는 좋은 얘기가 분명 나왔는데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로 마지막 빌 게이츠 AI는 혁명적이지만 웹3 메타버스는 별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다시 AI에 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한 모습이에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좀 되게 긍정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AI 관련주한테는. 반대로 메타버스와 웹3 관련주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뭐 웹3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메타버스는 뭐 혁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한 발언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뭐 AI 관련주가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메타버스가 혁명적이지 않다는 이 얘기에 만약 메타버스 관련주가 약세가 나와준다면은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해봐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메타버스 관련주의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은 뭐다? 애플 헤드셋이다. 빌 게이츠의 발언이 아닌 애플 헤드셋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의 지금 상승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오히려 약세가 나와준다면 주가를 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부 다 말씀을 드렸네요. 최근 증시의 흐름 긍정적이고 원달러 환율도 너무 긍정적인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에서의 좀 수급이 좀 빠르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수급이 좀 많이 긍정적인데 코스피 그쵸? 보시다시피 1, 2, 3, 4, 5, 6, 7, 8거래일이죠. 8거래일 연속 매수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좀 중간중간에 약세가 나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그쵸? 그렇다는 것은 다음 주 국내 증시는 설날 특수성이 존재하죠. 이번 주에 많이 올랐죠. 다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서 개별주 위주의 강세가 나와줄 것이고, 사소한 이슈에도 주가의 변동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셔야겠죠. 자,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